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퍼블릭 굿 게임 관련된 연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굿 게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퍼블릭 굿 게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배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FS 모형을 가지고 그런 어떤 퍼블릭 굿 게임에서의 어떤 실험 결과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퍼블릭 굿 게임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에 대해서 좀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퍼블릭 굿 게임에 대해서는 이미 배워서 우리 학생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 이렇게 한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자 이제 참가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뭐 리소스가 있는데 그 리소스를 그냥 자기가 먹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중에 일부를 이런 공공재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공공재 내가 그냥 먹으면 이제 1달러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리소스가 있어서 뭐 1달러가 있는데 1달러를 내가 먹으면 1달러인데, 이거를 공공재 투자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이제 이게 R 곱하기 내가 투자한 금액이 R이라는 비율에 의해서 공공재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전환된 공공재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이 R이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뭐 0.3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일부를 1달러를 공공재 투자를 하면 이제 뭐 나도 0.3만큼 이제 공공재로부터 혜택을 받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0.3만큼 혜택을 받고 또 그 옆에 사람도 받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듯이 어, 우리가 이제 퍼블릭 굿 게임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퍼블릭 굿에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efficiency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모든 참여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퍼블릭 굿에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이 그룹에서는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1 정도만, 이제 1을 투자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가니까 사실 1보다 훨씬 큰 값의 혜택이 이 그룹 전체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efficiency라는 차원에서 보면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퍼블릭 굿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각각의 어떤 실험 참가자들은, 각각 이 게임에서의 플레이어들은 사실 뭐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만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내 돈을 일부를 투자를 하면 나는 0.3만큼 혜택을 받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받는 혜택을 다 합하면 1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오지만 내가 받는 혜택만 보면 0.3밖에 안 되니까, 내 돈 일부를 투자해서 나는 0.3밖에 못 받으니까 이거는 사실 손해보는 장사죠.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이 퍼블릭 굿 게임의 플레이어들은 이제 각각 자신의 페이오프만을 생각을 하니까 결국 모든 참가자들이 퍼블릭 굿에 하나도 투자하지 않는 그러한 균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목표와
개인의 목표 간에 이렇게 뭐 괴리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퍼블릭 굿 게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뭐 전부 다 투자하면 좋지만 그러나 실제로 균형을 찾아보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그런 균형이 나온다. 이제 그게 이제 전통 경제학 이론에서 예측하는 사항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간략하게 퍼블릭 굿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봤듯이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전통 경제학 이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사실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 퍼블릭 굿 게임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 B, C 세 명의 사람이 한 그룹을 이뤄서 이거를 퍼블릭 굿 게임을 예를 들어서 뭐 20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판 라운드 1 이렇게 퍼블릭 굿 게임 한번 하고 그래서 결과 나오고 또 해요. 또 라운드 2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이렇게 여러 번을 해요. 보통 뭐 한 20번 정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똑같은 세 명이서 계속 20번을 할 수도 있고 각 매 라운드마다 새롭게 그룹을 형성을 해 가면서 이 퍼블릭 굿 게임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관련된 연구 우리가 살펴볼 때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티피컬한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초반에는 사람들이 이제 퍼블릭 굿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실험 참가자들이 그룹을 이뤄서 이제 퍼블릭 굿 게임을 20번을 하는데 티피컬한 실험 결과는 초반에는 이 실험 참가자들이 퍼블릭 굿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투자하는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라운드가 지나갈수록 라운드가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이렇게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퍼블릭 굿에 투자를 하는지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되게 높다가 이렇게 점점 뒤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점점 0이라는 값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0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점점 0에 가까운 값으로 점점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 전통 경제학 이론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봐라 이게 결국에는 0에 가까운 값으로 점점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전통 경제학 이론의 예측이 맞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주장을 하죠. 근데 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앞부분 이제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꽤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통 경제학 이론에서 설명하기가 힘든 이제 그런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퍼블릭 굿 게임 실험을 이렇게 해보면 뭐 한 70% 정도가 이렇게 뭐 값을 이렇게 뭐 평균을 내보면 뭐 한 70% 정도가 결국은 이제 좀 컨트리뷰션을 안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뭐 스탠다드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이제 뭐 아무도 컨트리뷰션을 안 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70% 정도 평균 이제 평균을 내보면 한 70% 정도는 이제 뭐 컨트리뷰션을 안 하더라. 그래서 70% 정도의 사람들은 퍼블릭 굿에 이제 투자를 안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퍼니시먼트가 들어가면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퍼블릭 굿 게임에서 퍼니시먼트 스테이지가 있든 없든 사실 결과는 똑같았죠.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퍼니시먼트 스테이지가 추가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쟤는 퍼블릭 굿에 투자를 안 했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은 좀 퍼니시를 해줄 수 있어요. 이제 퍼니시먼트 스테이지가 추가가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좀 쓰면 다른 사람의 페이오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퍼니시먼트를 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전통 경제학 이제 앞에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듯이 뭐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뭐 사람들은 자기의 페이오프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퍼니시먼트를 하게 되면 내 페이오프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퍼니시먼트 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내 페이오프가 떨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 페이오프가 뭐 올라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전통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퍼니시먼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도 뭐 사람들은 퍼니시먼트를 안 할 거고, 그래서 퍼니시먼트 스테이지가 있든 없든 퍼블릭 굿 게임의 결과는 동일하다라고 이제 전통 경제학 이론에서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퍼니시먼트 스테이지를 실제로 추가를 해서 실험을 해보면 결과가 아주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퍼니시먼트 스테이지를 추가를 해보면 이제 실험마다 좀 뭐 연구마다 좀 결과가 조금씩 뭐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퍼블릭 굿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퍼블릭 굿에 투자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퍼블릭 굿 게임에서는 전통 경제 이론에서는 퍼니시먼트가 있든 없든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 연구를 해보면 퍼니시먼트가 있고 없고가 사실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전통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를 사실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 의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떤 걸 또 봤냐면 이 실제로 이제 그 퍼니시먼트 스테이지를 넣어서 이렇게 뭐 실험을 해보면 코어퍼레이트 하는 사람들은 이제 프리라이더들을 이제 종종 퍼니시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라이딩 하는 사람들은 이제 퍼블릭 굿에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고 뭐 투자를 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퍼블릭 굿에 자기는 투자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해주면 그거의 혜택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프리라이더들이죠. 그리고 코어퍼레이터들은 이제 퍼블릭 굿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퍼니시먼트 스테이지를 넣어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 코어퍼레이터 했던 사람들은 퍼니시먼트 스테이지에 이제 프리라이딩 한 사람들을 이렇게 퍼니시를 하는 그런 선택들을 해요. 자, 그럼 왜 퍼니시를 할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프리라이딩 하는 사람들을 퍼니시먼트 하는 이유는 이제 너 프리라이딩 하면은 우리가 퍼니시 할 테니까 프리라이딩 하지 마. 너도 좀 컨트리뷰션 해. 라고 이렇게 어떤 규율을 세우기 위한, 그래서 프리라이딩을 방지하기 위한 혹은 이제 규율을 세우기 위한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퍼니시를 한다. 이제 요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요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프리라이딩 하는 사람이 싫으니까 그냥 저 사람을 퍼니시하는 그 자체로 내가 좋은 거야. 그래서 나쁜 사람을 내가 처벌을 해서 그 자체로부터 내가 어떤 효용을 느끼는 거죠. 그 전통 경제학 이론에서는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들어갈 여지가 없는데, 뭐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뭔가 이제 나쁜 사람들, 뭔가 잘못된 사람들을 이제 처벌을 하거나 제재를 가하면 뭐 그걸로부터 어떤 뭐 만족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이런 거를 느낄 수도 있겠죠. 현실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퍼블릭 굿 게임의 이제 마지막 판이에요. 예를 들어서 퍼블릭 굿 게임을 이제 20번 한다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20번째 판이에요. 그래서 20번째 라운드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20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이제 퍼니시먼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퍼니시먼트 하고 나면 이제 끝이야. 모든 실험이 종료가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퍼니시먼트 하고 나면 모든 실험 자체가 종료가 되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퍼니시를 함으로써 뭔가 규율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의 프리라이딩을 못하게 좀
방지를 하고 싶거나 사실 이런 인센티브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근데 보니까 사람들은 퍼니시를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 판이고 이제 퍼니시 하고 나면 이제 모든 실험이 종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종료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퍼니시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사람들이 그 어떤 규율이라든가 뭐 그런 규율을 세우고 프리라이딩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으로 퍼니시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상당 부분 사람들이 퍼블릭 게임에서 프리라이더들을 퍼니시하는 이유는 그 퍼니시먼트 하는 그 자체로부터 이제 어떤 효용이라든가 만족감을 얻기 때문인 부분도 꽤 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퍼니시먼트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한 단위를 한 단위를 퍼니시먼트에 투자하면 내가 퍼니시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리소스가 3개가 줄어들고 그럼 2단위 투자하면 저 사람은 이제 페이오프가 6단위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퍼니시먼트가 진행된다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뭐 조금 혼내줄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리소스 한 단위 써서 저 사람 리소스를 3단위를 깎는 그래서 조금 혼내줄 수도 있고 많이 혼내줄 수도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많이 써서 저 사람을 많이 혼내주고 싶은 그래서 이제 퍼니시먼트의 정도가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있듯이 얼마나 프리라이딩 했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퍼니시먼트의 강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100% 프리라이딩 해가지고 퍼블릭 곳에 투자를 전혀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퍼니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근데 어떤 사람 프리라이딩 하긴 했는데 뭐 엄청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퍼블릭 곳에 뭐 조금이라도 투자는 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퍼니시를 조금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퍼니시먼트의 정도는 이제 그 사람이 프리라이더들이 프리라이딩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그 정도에 달려 있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요 위에서 본 것처럼 이제 퍼니시먼트가 가능해지면 이제 사람들이 프리라이딩 하는 정도가 현격하게 줄어들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거 프리라이딩 했다가는 이제 퍼니시먼트를 받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게 무서워서 이 컨트리뷰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퍼니시먼트 스테이지가 들어가면 퍼블릭 굿 게임에서 이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재미있는 질문들을 연구자들이 이제 던졌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요 논문에서는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컨트리뷰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퍼블릭 굿에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컨디셔널 코어퍼레이터인 경우들이 이제 많은 것 같다는 거죠. 즉 이제 퍼블릭 굿에 내가 투자를 하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돈 투자해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 주는 거 그 자체가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뭐 이타심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내 돈 투자해서 다른 사람 모두가 혜택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하든 말든 나는 퍼블릭 굿에 투자한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왜 퍼블릭 굿에 투자를 하느냐 하면 너가 투자하면 나도 투자할게. 너가 투자 안 하면 그럼 뭐 나도 투자 안 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래서 컨디셔널 코어퍼레이터인 경우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컨디셔널 코어퍼레이터들이 이제 뭐 얼마나 될까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연구를 통해 살펴봤더니 한 65% 정도의 사람들이 컨디셔널 코어퍼레이터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는 아주 셀피시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실험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래서 한 30% 정도는 아주 셀피시한
이제 그래서 상대방이 뭐 퍼블릭 굿에 투자를 하든 말든 나는 투자 안 해. 퍼니시먼트가 있으면 내가 그냥 퍼니시먼트 받기 싫어서 뭐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이 퍼블릭 굿에 투자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고 나는 나의 페이오프만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 셀피시한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연구에서처럼 한 65% 정도는 이제 한 컨디셔널 코어퍼레이터다. 그래서 이타심이 굉장히 커서 뭐 다른 사람들은 투자 안 해도 나는 무조건 투자한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것처럼 보이고 아주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컨디셔널 코어퍼레이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퍼블릭 굿에 투자하면 나도 투자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리시프라시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리시프라시티하고도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 나도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고, 상대방이 나한테 뭐 안 좋은 일을 하면 나도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일을 하는, 이러한 이제 리시프라시티하고도 이제 관계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실험 연구에서 보통 많이 하는 질문이죠.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통 전통 경제학 이론에서는 문화적 차이 같은 거는 사실 전혀 고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통 경제학 이론에서는 사람들은 뭐 아주 이기적인 셀피시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 문화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고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유틸리티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한다라고 보통 전통 경제학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차이라든가 뭐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그런 거는 사실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현실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사람들의 행동에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특히 이러한 경제학 실험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들 해요. 그래서 문화적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퍼블릭 굿 게임에서의 컨트리뷰션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세 나라에서 퍼블릭 굿 게임을 수행을 하고 그래서 각각 컨디셔널 코어퍼레이터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좀 살펴본 거예요.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이제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사람들을 실험 참가자로 해서 퍼블릭 굿 게임을 했더니 한 80% 정도가 이제 컨디셔널 코어퍼레이터였어요. 그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44%, 그 일본은 이제 41%. 그래서 이 80%라는 건 사실 좀 높은 수치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문화적 차이들이 사실 미국하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서양과 동양이고 그래서 굉장히 큰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가지는 이런 국가들 간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컨디셔널 코어퍼레이트 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꽤 큰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연구 또 네 번째 연구에서도 이제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있나 이렇게 또 연구를 했더니 또 이 세 번째 네 번째 연구에서는 또 그렇게 큰 문화적 차이는 또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또 리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 차이라는 것이 사람의 행동에 좀 실제로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실험 환경에 따라서 결과들이 뭐 좀 다르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뭐 미국, 스페인, 일본, 네덜란드에서 이제 연구를 수행해서 비교를 했더니 문화적 차이는 크게 뭐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네 번째 연구에서는 이 시골과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간의 어떤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죠. 시골 사는 사람들과 도시 사는 사람들 간에
이런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그걸로부터 좀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차이가 있으니까 퍼블릭 게임에서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한번 살펴봤더니 크게 다른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처럴 디퍼런스에 대한 연구는 사실 실험 연구에서 특히 이제 심리학 쪽,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이런 곳에서도 관련된 연구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늘 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컬처럴 디퍼런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또 컬처럴 디퍼런스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경상도와 전라도 간에 어떤 좀 반목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나오는 어떤 문화적 차이 같은 것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예를 들어 사람들의 어떤 코어퍼레이트 하는 어떤 그런 행동에 좀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서울과 지방 간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 간에는 또 큰 문화적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노인 세대와 이제 훨씬 젊은 세대 간에 문화적 차이가 있을 텐데 거기서 또 어떤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코어퍼레이트 하는 정도가 달라질까? 그런 질문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적 상황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제 북한과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계신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간에는 사실 굉장히 큰 문화적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에 대해서도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보면 또 재밌는 연구 주제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구에서는 세프톤과 이제 그 동료들이 한 연구에서는 리워드를 주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퍼블릭 게임에서 퍼니시먼트가 있었죠. 그래서 퍼블릭 게임에 퍼니시먼트를 도입을 해서 퍼니시먼트가 도입이 되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제 그거를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꼭 퍼니시먼트만 생각할 필요 있느냐 리워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원하면 좀 컨트리뷰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리워드를 주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보면 퍼니시먼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양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죠. 그래서 퍼니시먼트와 리워드가 사실 실제 생활에서는 사실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규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많이 활용이 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리워드도 같이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찾은 결과는 자 리워드와 퍼니시먼트를 이제 함께 할 수 있을 때가 훨씬 더 퍼블릭 굿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많이 높일 수가 있더라. 리워드만 있거나 퍼니시먼트만 있는 경우에 비해서. 그래서 리워드만 할 수 있는 혹은 퍼니시먼트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 리워드와 퍼니시먼트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피션시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연구에서는 퍼니시먼트를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때 이 퍼니시먼트가 얼마나 더 효과적이느냐 한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컨트리뷰션이 영향을 받을까 이거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퍼니시먼트를 하고 싶으면
내 코인을 하나를 쓰면, 그래서 코인이라는 거는 실험할 때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코인을 받으면 나중에 실험 끝나면 이 코인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하나에 예를 들어서 뭐 10센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코인을 하나 쓰면, 그래서 내 돈을 쓰는 거죠. 이거 나중에 가지고 있었으면 10센트로 바뀔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 돈을 쓰는 거예요. 코인을 쓴다는 거는. 그래서 내 코인을 하나 쓰면 상대방의 코인을 낮출 수가 있어요.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코인을 하나 쓰면 상대방의 코인 하나를 없앨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내 코인 하나 쓰면 상대방의 코인을 2개 없앨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3개, 4개 없앨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숫자가 낮은 경우에 비해서 3이나 4인 경우는 퍼니시먼트가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내 코인 하나만 쓰면 다른 사람의 코인을 4개를 없앨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퍼니시먼트가 지금 효과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퍼니시먼트가 더 효과적이 될수록 사람들의 컨트리뷰션이 더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 그룹 내에서의 전반적으로 이피션시가 높아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 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퍼니시먼트가 더 효과적이 되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른 사람 코인 하나 없애려면 내 코인 하나 썼어야 됐죠. 근데 이제는 내 코인 하나만 써도 상대방 코인을 4개나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사람들이 정말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 정말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럼 내 코인 하나만 써도 저 사람 코인 4개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퍼니시먼트를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프리라이딩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러한 것들이 사실 두려우니까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3번째 연구는 보니까 나이가 더 많은 참가자들이 프리라이딩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퍼니시를 많이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컬처럴 디퍼런스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세대에서는 사실 좀 공동체라든가 그러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에서는 공동체라든가 국가라든가 또 가족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그 그룹이라는 어떤 그 공동체라는 것의 가치가 사실 굉장히 좀 높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퍼블릭 굿이라는 어떤 이러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옵션이 있으면 우리가 다 같이 투자해서 다 같이 나눠 가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세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프리라이딩 하는 사람은 뭐 사실 뭐 공동체의 규율을 흔드는 뭐 굉장히 이제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더 퍼니시먼트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이가 더 든 참가자들일수록 프리라이딩 하는 사람들을 퍼니시를 더 많이 하더라라는 거죠. 이 연구도 이제 굉장히 재밌어요.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퍼블릭 굿 게임에서의 퍼니시먼트라는 거는 머니터리 퍼니시먼트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코인 하나를 쓰면 상대방 코인이 예를 들어서 뭐 몇 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코인이라는 건 사실 돈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실험이 끝나면 코인 하나당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해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머니터리 퍼니시먼트만을 봤었는데 뭐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는 공동체의 규율 같은 것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혹은 뭔가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꼭 뭔가 금전적인 그러한 처벌만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뭐 법원에 가면 뭐 이렇게 뭐 벌금 얼마 뭐 이렇게 뭐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동체 뭐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이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뭐 아무도 안 놀아줘. 예를 들어서 뭐 아무도 안 놀아준다거나 아니면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의 신상을 공개를 해서 뭐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꼭 머니터리 퍼니시먼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넌 머니터리 퍼니시먼트도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넌 머니터리 퍼니시먼트의 효과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넌 머니터리 퍼니시먼트가 이제 가능해지면 이런 것들이 퍼블릭 굿 게임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이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 이런 걸 했어요. 자, 굉장히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자, disapproval 포인트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어사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퍼블릭 굿 게임을 딱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라운드 끝나고 나면, 자, 각자 이제 자기 팀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5명이서 이제 퍼블릭 굿 게임을 같이 하고 있으면 나 말고 4명이 더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라운드가 끝나면 다른 4명들에게 이제 내가 포인트를 줘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주는데 이제 disapproval 포인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튜브 보면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SNS 보면 무슨 좋아요 버튼, 나빠요 버튼 이런 거 요즘에 많은데 그래서 나빠요 버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disapproval 포인트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야, 너 되게 나빠. 그 나빠요 버튼 누른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식으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참가자들의 이 페이오프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뭐 실험이 끝났는데 내가 나빠요 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나빠요라고 10번 클릭을 했어요.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험 끝나고 받아가는 돈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disapproval 포인트를 이 disapproval 포인트가 사람들의 무슨 머니터리 페이오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뭐 전통 경제학이라면 사실 이런 건 아무 뭐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거라야 할 텐데 그러나 재밌게도 뭐 우리가 다 이제 우리 학생들도 예측할 수 있듯이 이게 굉장히 이펙티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disapproval 포인트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non-monetary punishment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컨트리뷰션을 높이는데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 자, 특히나 이 전반부 라운드 전반부에 특히나 효과가 있더라. 이 머니터리 퍼니시먼트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머니터리 퍼니시먼트에 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라운드까지 하면 20번 한다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해서 20번 한다고 하면 이제 전반부에는 머니터리 퍼니시먼트 있는 경우와 non 머니터리 퍼니시먼트 있는 경우를 비교를 해 보니까 재밌게도 전반부에는 non 머니터리 퍼니시먼트가 가능한 경우에 사람들의 컨트리뷰션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non 머니터리 퍼니시먼트가 사람들의 행동에 이제 아주 많은 큰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요즘에 SNS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아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좋아요 버튼이라든가 그런 거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누군가가 뭐 내 SNS에 들어와서 나빠요 버튼 눌렀으면 그것 때문에 막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내 SNS에 이제 뭐 안 좋은 댓글 달면 악성 댓글 달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사실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뭐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이제 연구 주제 같은 걸 생각을 해볼 때 뭐 너무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고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평범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운 그러한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평범한 사회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러한 통찰력들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그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프리라이딩 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 그룹에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퍼블릭 굿 게임을 이제 한번 했어요. 자, 퍼블릭 굿 게임을 한번 하고 나면 이제 누구는 얼마 컨트리뷰션 했고 누구는 뭐 조금만 컨트리뷰션 했고 이게 다 결과가 다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5명이면 이제 5명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야. 5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누군가를 우리 그룹에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5명이 이렇게 같이 하죠. 그래서 5명이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5명이니까 이제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명의 멤버가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다수결로 예를 들어서 야 우리 4번은 쫓아내자. 그러면 이 4번 사람은 이 그룹에서 나가요. 쫓아내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끼리만 이제 퍼블릭 굿 게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쫓겨난 사람은 이제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코인 같은 것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다수결에 의해서 누군가를 이제 쫓아낼 수 있는 이러한 옵션을 줬더니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이 제일 프리라이딩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쫓겨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5명이 있으면 이제 뭐 제일 많이 컨트리뷰션 한 사람이 있겠고 뭐 제일 적게 컨트리뷰션 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제 제일 적게 컨트리뷰션 한 사람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이 팀에서 쫓겨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러한 쫓아낼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었더니 사람들이 컨트리뷰션을 거의 뭐 100%나 하는 거의 100% 가깝게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쫓겨나면 이제 뭐 자기에게 손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좀 기분 나쁜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쪽팔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컨트리뷰션을 더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페이퍼는 뭐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쫓아내는 경우에 사실 뭐 머니터리 퍼니시먼트도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쫓겨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좀 줄어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개의 연구는 보면 non monetary punishment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연구는 이제 그룹 형성에 관련된 이슈를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그 연구가 진행이 됐냐면 자, 먼저 사람들이 퍼블릭 굿 게임을 해요.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퍼블릭 굿 게임을 한 다음에 그럼 퍼블릭 굿 게임을 일단 하고 나면 누가 얼마나 퍼블릭 굿에 투자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그걸 사람들에게 모두 다 보여줘요. 그래서 누가 얼마 했고 투자를 퍼블릭 굿에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실험 참가자들이 자, 퍼블릭 굿 게임을 더 할 건데 누구와 퍼블릭 굿 게임을 더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원래는 퍼블릭 굿 게임 실험을 하게 되면 그룹이라는 거는 이제 실험을 주관하는 연구자가 랜덤하게 그룹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같이 퍼블릭 굿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정된 그룹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상대방이 누군지 아이덴티티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상대방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든 뭐 저 사람 말고 좀 다른 사람하고 하고 싶은 그런 건 상관없이 이제 보통 퍼블릭 게임이 수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퍼블릭 게임을 하고 싶은지 그거를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해줬더니 이제 퍼니시먼트가 아예 없는 그런 상황에서 퍼블릭 게임을 하더라도 컨트리뷰션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좀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퍼블릭 게임을 하면 사실 좋죠. 그래서 컨트리뷰션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퍼블릭 게임을 하면 나도 컨트리뷰션 많이 하고 쟤도 컨트리뷰션 많이 하면 우리 모두 코인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실험을 종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퍼블릭 게임을 하면 좋으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연구에서도 이제 어떤 그룹 포메이션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자, 먼저 퍼블릭 게임을 해요. 자, 먼저 퍼블릭 게임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컨트리뷰션 했는지가 나오니까 그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한 12명이 같이 12명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퍼블릭 게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컨트리뷰션 한 사람이 있을 테고, 그래서 제일 많이 컨트리뷰션 한 사람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컨트리뷰션 한 사람, 세 번째로 많이 컨트리뷰션 한 사람, 이렇게 이제 줄을 세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제일 컨트리뷰션 많이 한 사람 3명 있죠. 제일 컨트리뷰션 많이 한 사람 3명을 그룹을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3명끼리 퍼블릭 게임을 하게 해줘. 그 다음에는 이 4번, 5번, 6번 있죠. 그 다음으로 컨트리뷰션 많이 한 3명을 그룹으로 묶어줘서 이제 이 퍼블릭 게임을 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컨트리뷰션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많이 한 사람들끼리 그룹을 묶어주고 컨트리뷰션 조그만 사람들은 이제 조그만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이제 묶어줘서 퍼블릭 게임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사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많이 한 사람, 컨트리뷰션을 기존에 많이 했던 사람들 있죠. 컨트리뷰션 많이 했던 사람들끼리만 묶어준 그런 팀에서는 퍼니시먼트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거의 100% 컨트리뷰션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룹 포메이션 관련된 이슈들도 요즘에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세팅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또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연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재밌는 연구인데, 이 두 가지 연구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연구인데, 이 첫 번째 연구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뭔가 뭔가 이렇게 공동체 의식 같은 것이 높아지는 것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컨트리뷰션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그룹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5분 동안 이제 실험 참가자들이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5분 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5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퍼블릭 게임을 한다고 하면 그 같은 그룹 5명끼리 5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너희들 그냥 5분 동안 같이 얘기 한번 해봐. 이렇게 5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퍼블릭 게임을 하게 된 거고 이제 또 이런 것도 했어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채팅을 할 수 있게 해줬어. 그래서 이제
이래서 몇몇 그룹에서는 이런 식으로 얼굴을 서로 보면서 5분 동안 얘기할 수 있게 해준 경우도 있고, 또 몇몇 그룹에서는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채팅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보통 실험을 하면 실험실에 이제 다 앉아서 실험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실험실이 각각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요. 그 컴퓨터 앞에 각각 앉으면 그 컴퓨터에 이제 실험 관련 정보들도 나오고, 거기에 내가 뭐 선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한쪽에 채팅창을 만들어줘서 사람들한테 서로 채팅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 그룹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서로 이제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우는 이제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파워풀한 그런 상황이고, 서로 채팅을 할 수 있게 해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기는 하는데, 그런데 좀 강도가 조금 약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개 말고도 이제 이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정도 혹은 강도를 조금씩 조절을 해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사람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어요. 봤더니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직접 얼굴을 맞대고 5분을 얘기했든 컴퓨터로 채팅을 했든 하여간에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해줬더니, 커뮤니케이션 하고 나서 퍼블릭 게임을 하면 전반적으로 컨트리뷰션이 더 많아지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5분 동안 얘기를 한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100% 컨트리뷰션을 하더라는 거죠. 사실 5분 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뭐 굉장히 친밀감이나 유대감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겠죠. 물론 5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 없는 경우에 비해서 친밀감이나 유대감 같은 것이 더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누가 누군지 봤으니까 컨트리뷰션 안 하고 프리라이딩 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들로 인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컨트리뷰션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특히나 이 컴퓨터 단말을 통해서 서로 아이덴티티는 모르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하고 누가 내 그룹 멤버인지는 모르는, 다 컴퓨터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덴티티는 모르는데 그냥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그룹 멤버야 하고 이제 채팅을 하게 해줬어요. 근데 단순히 이러한 커뮤니케이션만으로도 그 컨트리뷰션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대해서 사실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긴 한데, 경제학에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실험 연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퍼블릭 게임뿐만 아니라 뭐 얼티메이텀 게임이라든지 뭐 기프트 익스체인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효과가 있는지, 커뮤니케이션이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연구들을 많이 해요. 자, 이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실험 참가자들이 다른 실험 참가자들한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실험 참가들이 모여가지고 퍼블릭 게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실험에 참가하는 이제 실험 참가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전에 했던 실험 참가자들이 자기들 다음에 이후에 실험에 참가할 참가자들에게 어드바이스를 이제 남겨줄 수 있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것도 일종의 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줬더니 이러한 것도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컨트리뷰션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뭐 정보가 전달이 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다
친밀한 유대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행동이 영향을 받고, 특별히 퍼블릭 굿 게임에서는 그 컨트리뷰션을 더 많이 하는, 그래서 그 그룹의 이피션시가 더 높아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 연구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인데, 이 로스 어버전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자, 첫 번째 그룹에서는 그룹 1에서 보면, 자, 그룹 1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실험이 진행되냐면, 자, 첫 번째 그룹에서는 자, 실험 참가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퍼블릭 굿이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돈을 퍼블릭 굿에 투자를 하면, 그러면 퍼블릭 굿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앞에서는 이제 퍼블릭 굿 게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번, 2번, 3번 개인이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이제 퍼블릭 굿 게임을 하면, 이제 1번에는 하나도 투자 안 하고 2번에는 뭐 10원 투자하고 3번에는 20원을 투자를 하면 총 퍼블릭 굿이 지금 30만큼 만들어지는 거죠. 30만큼 만들어지면 이게 그룹 멤버 모두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퍼블릭 굿 게임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있어요.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무슨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이게 40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퍼블릭 굿에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금이 40보다 적으면 퍼블릭 굿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퍼블릭 굿을 만들어서 그걸로부터 혜택을 보려면 이 트레시홀드인 40보다는 투자 액수가 더 많아야지 퍼블릭 굿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앞서하고는 퍼블릭 굿 게임이 약간 다르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퍼블릭 굿이라는 것이 어떤 트레시홀드가 있어서 사람들의 투자금이 이 트레시홀드보다 더 커야 퍼블릭 굿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요즘에 그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내가 이런 걸 만들겠다. 그래서 목표액이 얼마다. 그래서 목표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그럼 이제 그 목표액,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목표액 1억보다 투자금이 적으면 이제 그 프로젝트는 그냥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 목표 금액보다 많아야지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레시홀드가 있어서 그 트레시홀드보다 총 투자 액수가 적으면 퍼블릭 굿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고, 그거보다 커야지 퍼블릭 굿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첫 번째 그룹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 여러분들 현재 퍼블릭 굿이 없는데 여러분들 투자를 해서 이제 퍼블릭 굿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퍼블릭 굿이 만들어지면 그걸로부터 혜택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그룹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여러분들 현재 퍼블릭 굿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 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퍼블릭 굿이 없어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룹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똑같으냐 하면, 현재 퍼블릭 굿이 있든 없든 그거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퍼블릭 굿이 결국 퍼블릭 굿을 가지게 되느냐 못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퍼블릭 굿이 있든 없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정보고, 결국 중요한 거는 투자 금액이 이 트레시홀드보다 더 높아서 퍼블릭 굿이 이제 생기느냐 계속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룹 1과 그룹 2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여러분들 이게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사실 말만 좀 조금 다르게 한 것뿐이죠.
동일한 상황인데 말만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딱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뭐 말만 조금 다르게 한 거지 똑같은 상황이니까 사실 전통 경제 이론에 의하면 이거는 뭐 사실 뭐 그룹 1과 그룹 2 간의 차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해보면 그룹 2에서 사람들이 컨트리뷰션을 훨씬 많이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로스 어벌전이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그래요. 이 로스 어벌전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들의 행동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 하면, 자, 그룹 1의 경우에는 지금 그룹 1과 그룹 2가 사실 상황이 똑같다고 얘기했죠. 상황이 똑같은데 말만 조금 다르게 한 것뿐이라는 거 얘기했죠. 자, 그룹 1의 경우는 근데 이 말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 퍼블릭 굿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그거를 새롭게 만드는 상황이고,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퍼블릭 굿이라는 게 지금 있어.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투자 금액이 적으면 그거를 잃을 위험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룹 1의 경우에는 지금 퍼블릭 굿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개인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퍼블릭 굿을 루즈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사실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지금 사람들에게 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줬냐 하면, 지금 그룹 첫 번째 사람들에게는 퍼블릭 굿을 개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퍼블릭 굿을 루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은 개인하는 경우보다 루즈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해요. 이게 사람들의 이제 소위 이제 로스 어벌전이라는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리스크 어벌전 있죠. 리스크 어벌전은 이제 위험 기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위험을 기피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어벌전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 경제 이론에서 리스크 어벌전, 위험 기피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싫어하고 위험을 기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많이 됐고, 그런데 행동 경제학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연구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로스 어벌전이에요. 그래서 로스 어벌전에 대해서 행동 경제학에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요. 손실, 회피, 손실 기피 현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하고 싶은 거죠. 손해를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뭔가 손해보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사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제 주식시장 보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좀 괜찮긴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막 엄청 떨어지려고 할 때 사실 보고 그걸 좀 팔아야 되는데 그걸 안 팔고 그냥 끝까지 갖고 있다가 손해 보거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주식이 이제 오를 것 같으면은 사야 되겠고, 이제 주식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은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제때 못 팔고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가격이 좀 점점 더 많이 떨어져서 더 가지고 있다간 손해가 더 클 것 같으면 사실 좀 그때라도 좀 빨리 팔아서 좀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도 주식을 못 팔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연구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거 경영학이라든가 뭐 파이낸셜 에코노믹스라든가 뭐 금융공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곳에 이런 분야에서 이러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 왜 그러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손실을 기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로스 어버스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주식을 일단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내가 주식을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거를 팔면, 내가 원래는 주식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팔았더니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20만 원 손해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 손실이 실제로 리얼라이즈 되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손실을 보는 상황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손실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주식 관련 신문 기사나 뉴스를 많이 보는데, 주식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문 기사라든가 정보에 별로 이렇게 그러한 신문 기사나 정보 같은 거를 별로 안 보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즉 이제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내가 막 손실을 보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걸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주식 가격 관련 정보라든가 뉴스 기사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해지고, 그래서 안 본다거나 아예 뉴스를, 신문을 아예 안 보고. 근데 주가가 막 오르는 경우에는 뭐 5분 간격으로 계속 뉴스 보고 신문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스 어버전이라는 것이 사람의 행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효과를 퍼블릭 굿 게임에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재밌게도 이게 정리를 하면, 그래서 재밌게도 이 그룹 1과 그룹 2 간에, 이 두 개의 그룹 간에 사실상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말을 어떻게 해줬냐면 첫 번째 그룹은 퍼블릭 굿을 개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해준 거고, 두 번째 그룹은 퍼블릭 굿을 루즈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해준 거죠. 딱 그렇게 말을 말을 다르게 해준 것 뿐인데, 재밌게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궁금해 했었는데, 왜 컨트리뷰션이 일반적으로 퍼블릭 굿 게임을 해보면 컨트리뷰션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초반에는 좀 높고 그런데 점점 떨어지죠. 왜 이런 현상을 보일까 사람들이 이제 되게 궁금해 했었는데, 자, 이 두 명의 연구자들이 이제 어떻게 연구를 진행을 했냐면, 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 이 Y는 총 투자 금액이에요. 퍼블릭 굿에 대한 총 투자 금액을 Y라고 썼어요. 그러면 Y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을 Y, 이 총 투자 금액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먼저 A라는 거는 어떤 그냥 상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0이야. 예를 들어 코인 10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냐 하면, 사람들 중에, 실험 참가자들 중에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투자한다. 퍼블릭 굿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타심이 굉장히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투자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상관없고, 나는 퍼블릭 굿에 무조건 나는 10원 투자한다. 그래서 그걸로 뭐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은 뭐냐면, 이거 YE라는 거는 사람들의 이제 기대치예요, 기대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는 컨트리뷰션 할 것 같다라는 기대치예요. 그래서 expectation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belief라고 할 수도 있어요. belief 혹은 뭐 expectation 이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YE라고 되어 있는 것은 total contribution에 대한 기대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팀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뭐 이 사람들 이렇게 투자를 하면 내 생각에는 그래도 뭐 한 우리 팀에서 뭐 한 50 정도는 사람들이 컨트리뷰션 할 것 같아. 내가 나의 기대치죠. 그래서 지금 B 곱하기 YE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B가 1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우리 팀의 사람들이 그래도 50은 투자할 거라고 내가 기대를 하면 나도 50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B가 1보다 크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사람들이 우리 팀의 사람들이 50 투자할 거라고 내가 기대하고 있을 때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고 B가 1보다 작다는 거는 내가 기대치보다는 좀 적게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은 한 50 투자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뭐 30만 투자하자. 그럼 이런 경우는 B가 1보다 작은 거지. 자, 그래서 토탈 컨트리뷰션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토탈 컨트리뷰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는 마치 뭐 y는 a 플러스 bx 이런 식으로 요런 식의 이제 직선 그래프 있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표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A는 뭐 항상 양수일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리고 B의 값은 뭐 1보다는 작을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룹을 보면 항상 셀피시한 사람은 있잖아요. 항상 셀피시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셀피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 얼마 투자하든 말든 항상 0을 투자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B 값이 이제 뭐 1보다 이렇게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 컨트리뷰션 Y를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표시를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논문에 나오는 이제 그래프인데, 자, 먼저 여기 이제 중간에 이 까만색 선은 45도 선이에요. 45도 선이고, 여기 분홍색으로 나눈 직선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제 요 식이에요. 그래서 A가 양수니까 지금 지금 YE라는 거를 지금 X축에 YE라는 거를 X 변수로 생각하면 돼요. Y라는 게 X에 있고 그다음에 Y축에는 이제 Y 값을 그렸어요. 그리고 A가 양수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0보다는 좀 위에 있죠. 그리고 B가 1보다 작으니까 지금 이 분홍색 직선의 기울기가 45도보다는 좀 완만하게 기울기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사람들이 컨트리뷰션이 초반엔 높다가 점점 떨어지는지를 이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자, 먼저 사람들이 이제 첫 판이에요. 자, 첫 판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코인 100개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좀 80% 정도는 컨트리뷰션 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그래도 한 80% 정도는 각자 가지고 있는 거에 80% 정도는 그래도 뭐 컨트리뷰션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면 그게 YE죠. YE 값이 여기 80이면 YE 값이 지금 80이면 Y를 A 더하기 B 곱하기 80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Y가 이렇게 계산한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한 80% 정도는 그래도 컨트리뷰션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한 50% 정도 컨트리뷰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수식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자, 80%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여차저차해서 한 50% 정도 컨트리뷰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판이 끝났어요. 자, 첫 판 끝나고 나서 딱 결과를 보니까 이게 80% 사람들이 이제 컨트리뷰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판 해보니까 그보다 좀 작아요. 50% 컨트리뷰션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판 시작해요. 자, 두 번째 판에 사람들이 이게 80%가 아니고 50%구나. YE의 값이 달라졌죠. 기대값이 달라졌어요. 이게 80%가 아니고 50%구나. 50%. 그러면 나는 이번 판에는 30% 나는 컨트리뷰션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판 끝났어요. 두 번째 판 끝나고 결과를 보니까 이게 좀 나 50%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판을 했는데 보니까 30%. 그 이제 세 번째 판 시작해요. 자, 세 번째 판 시작하면 자, YE 기대값이 또 달라졌죠. 더 줄어들었어요. 나 두 번째 판에는 50%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30%네. 그 세 번째 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30%네. 그러면 나는 20% 해야지. 그러고 세 번째 판 끝나고 결과 보니까 20%죠. 그러면 20%네? 그러면 나는 뭐 15% 해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분홍색 직선과 45도 직선을 따라서 점점 이렇게 컨트리뷰션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 이 파란색 점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컨트리뷰션이 초반엔 높은데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어떤 기대 심리가 초반에는 높아서 사람들이 컨트리뷰션 좀 많이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결국 기대 심리만큼 사람들의 실제 컨트리뷰션이 따라오진 않고 그러다 보니 횟수가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그래서 한 판하고 두 판하고 세 판하고 할수록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실제 컨트리뷰션도 점점 줄어드는 이제 그런 결과인 것 같다라고 이 연구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 하면 그냥 매 라운드마다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퍼니시먼트가 가능한 퍼블릭 굿 게임을 할지 아니면 퍼니시먼트가 불가능한 퍼블릭 굿 게임을 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판 시작하기 전에 모든 참가자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퍼니시먼트가 가능한 퍼블릭 굿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끼리만 묶어서 퍼블릭 굿 게임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퍼니시먼트 없는 퍼블릭 굿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선택을 하면 또 그 사람들만 묶어서 퍼블릭 굿 게임을 하게 했어요. 그럼 첫 번째 판 끝났죠. 자, 그럼 두 번째 판 시작하기 전에 또 물어봐요. 자, 그러면 퍼블릭 굿 퍼니시먼트가 가능한 걸 하고 싶으세요? 퍼니시먼트가 없는 걸 하고 싶으세요? 또 물어봐요. 그럼 사람들이 또 선택을 해. 그러면 처음에는 퍼니시먼트가 가능한 퍼블릭 굿 게임을 했다가 두 번째 판은 퍼니시먼트가 불가능한 퍼블릭 굿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하면 그럼 결국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넓게는 우리가 인스티튜션 혹은 뭐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니시먼트가 가능한 상황은 예를 들어서 퍼니시먼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러한 사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퍼니시먼트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은 이제 뭐 모종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퍼니시먼트를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사회라든가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 혹은 뭐 인스티튜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제도들이 있는데 결국 어떤 것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사회 제도가 살아남느냐는 결국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시민들이 혹은 국민들이 우리는 어떤 사회 제도를 원해 라고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예전에 왕정이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정이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민주정이라는 어떤 제도라든가 정치 시스템을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결국 왕정이라는 제도는 전반적으로 세계에서 사라지고 점차로 민주정이라는 정치 제도가 점점 이제 다미넌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인스티튜션, 이 두 가지 중에 퍼니시먼트가 가능한 그리고 불가능한 이 두 가지 인스티튜션 중에 시간이 지날 때 어떤 인스티튜션이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걸 봤더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퍼니시먼트가 가능한 제도가 점점 다미넌트하게 사람들이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사람들이 실험 참가자들이 퍼니시먼트가 없는 제도를 더 많이 선택을 했어요. 이 실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퍼니시먼트가 가능한 제도를 선택한 실험 참가자들은 한 40%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퍼니시먼트 인스티튜션을 더 많이 선택을 했고 거의 이게 아마 20라운드 정도 했을 텐데 거의 끝 라운드 비슷하게 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퍼니시먼트가 가능한 그러한 상황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니시먼트 인스티튜션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좀 서바이브 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인 것 같다라고 연구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연구인데, 자, 이 사람들은 이제 퍼블릭 굿에 대한 컴피티션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퍼블릭 굿 게임에서는 컴피티션이라는 경쟁이라는 건 없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면 퍼블릭 굿에 대한 이제 경쟁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결국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퍼블릭 굿 게임의 경우에는 퍼니시먼트가 있으면 이피션시가 높아지죠. 즉 무슨 말이냐면 퍼니시먼트가 있으면 사람들이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니까, 근데 퍼블릭 굿에 컨트리뷰션 많이 하면 사실 이피션시가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더 많이 먹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서 퍼블릭 굿 게임에서의 결과들은 퍼니시먼트가 사회의 이피션시를 높인다라고 대부분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퍼니시먼트라는 것이 사회의 이피션시를 낮추는 역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연구예요. 왜 그러냐 하면 퍼블릭 굿에 대한 컴피티션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 사람들이 퍼니시먼트가 있으면 그러한 퍼니시먼트 때문에 퍼블릭 굿에 대한 컴피티션이 더 강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컴피티션을 통해서 불필요한 지출 같은 것이 더 많아져서 그로 인해서 사회의 이피션시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인데, 자,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퍼블릭 굿이라는 게 있고 두 개의 그룹이 그 퍼블릭 굿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컴피티션을 하는 거예요. 경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 그룹만이 이 퍼블릭 굿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자, 두 그룹이 있어요. A라는 그룹이 있고
B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그룹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3명, B라는 그룹에 사람이 3명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각자 모두 일정 개수의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인은 나중에 돈으로 환산되는, 그래서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컴피티션 하는데 만약에 그룹 A가 이겼어요. 그럼 그룹 A가 이기면 이 퍼블릭 굿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여기 퍼블릭 굿이 있는데, 그래서 A가 이겼어요, 컴피티션에서. 그럼 A가 이기면 이 퍼블릭 굿을 A 팀에게 주고, 그리고 이 A 팀에 속한 각각의 사람들은 이 퍼블릭 굿으로부터 베너핏을 받게 되는데, 이때 어떤 베너핏을 받느냐 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코인 1000개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거는 퍼블릭 굿이죠. 그래서 이 퍼블릭 굿이라는 것을 팀 A가 받게 되면 모든 참가자들이 이 퍼블릭 굿으로부터 베너핏을 받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이 경우에는 특별히 어떻게 했냐면 모두가 똑같이 이제 1000코인만큼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퍼블릭 굿을 갖기 위한 두 개의 팀 간의 이제 경쟁 상황을 생각을 했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경쟁에서 이겨서 이 퍼블릭 굿을 갖게 되느냐? 자, 각자 이제 이 경쟁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경쟁을 위해서 이제 돈을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A 팀하고 B 팀이 있는데, 자, A 팀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은 돈을 얼마를 썼냐 하면 이런 10원을 쓰고, A팀의 두 번째 사람은 5원을 쓰고, A팀의 세 번째 사람은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면 A팀의 총 스펜딩은 얼마냐 하면 15예요. 자, B팀을 봅시다. B팀에서 첫 번째 사람은 예를 들어서 20만큼 돈을 쓰고, 두 번째 사람은 5원만큼 쓰고, 세 번째 사람은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팀에서는 총 돈을 얼마를 썼냐면 이제 25코인만큼을 썼어요. 자, 이렇게 되면 A팀이 이기는 확률은 총 사용된 코인의 개수를 더한 거 분의 A팀이 쓴 코인 개수, 요 확률로 A팀이 이겨요. B팀은 총 사용된 코인 개수 분의 B팀이 쓴 코인 개수, 요 확률로 B팀이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코인을 많이 쓸수록 우리 팀이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코인을 많이 쓸수록 우리 팀이 이길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경쟁이 있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코인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코인을 많이 쓰면 우리 팀 전체 사용한 코인 개수가 많아져서 우리 팀이 이길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각각의 참가자들이 우리 팀을 위해서 코인을 몇 개를 써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참가자들은 지금 이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P라는 거는 우리 팀이 이기는 확률이고, 그 다음에 이기면 퍼블릭 굿을 우리가 갖게 돼서 내가 코인 1000개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겼을 때 1000이라는 혜택을 내가 보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T라는 거는 내가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 쓴 코인의 개수. 그래서 이건 나한테 비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각자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어보면, 이 문제를 풀어서 이제 균형을 찾아보면 균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러한 그 상황에서 균형을 찾아보면 균형이 이렇게 나와요.
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결국 균형에서는 두 팀 모두 코인을 250개 사용하는 게 이제 균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팀에서도 코인 250개, 총 250개 쓰는 거, 두 번째 팀에서도 총 코인 250개를 쓰고, 그래서 두 팀이 똑같이 250개씩 코인을 쓰는 게 균형이에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이 균형을 찾아보면 각 팀에서 총 코인을 250개 써야 된다라는 조건만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각각이 코인을 몇 개 써야 되는지 그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균형에서는 예를 들어서 3명이 있어요. 그래서 팀에 3명이 있는데, 균형에서는 이 3명의 사용 코인 개수를 합한 개수가 250이 돼야 돼요. 자, 근데 250이 되는데 각각이 몇 개 써야 되는지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이 코인 200개, 두 번째가 50개, 세 번째 사람은 코인 하나도 안 쓰고 프리라이딩, 이렇게 하는 것도 균형이 될 수 있어요. 혹은 뭐 첫 번째 사람은 100개, 두 번째 사람도 100개, 세 번째 사람도 50개, 세 번째 사람 50개, 이렇게 코인을 사용하는 게 균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몇 개 누가 코인 몇 개 써야 되는지 그러한 조건은 없는데, 여기서 이 균형을 찾아보면 하여간에 각 팀에서 코인을 250개 쓰는 게 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균형을 찾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자, 실제로 실험을 하면 과연 지금 이러한 이론이 예측하는 대로 사람들이 각 팀에서 코인을 한 250개 정도 쓸까 하는 걸 한번 본 거예요. 그리고 각각 사람들은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 공평하게 코인을 쓸까, 아니면은 누가 다 몰빵하고 누구는 프리라이딩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할까, 이거를 한번 봤어요. 자,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균형을 찾았죠. 자, 균형을 찾았는데 두 팀이 똑같이 250개씩 코인을 사용하는 게 균형이었죠. 따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각 그룹이 이기는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두 팀이 똑같은 액수의 코인을 썼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균형이기 때문에, 균형에서는 두 팀이 똑같은 확률로 이기는 게 균형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두 개의 그룹이 어떻게 뭐 담합을 하든지 해서, 야, 우리 둘 다 그냥 아무것도 코인을 투자하지 말자 라고 하면, 그럼 두 팀이 모두 코인을 하나도 투자를 안 하면 이 경우도 코인을 투자하는 액수, 코인을 쓰는 액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두 팀은 같은 확률로 이기게 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두 번째 상황이 훨씬 좋은 거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찾은 균형 하에서는 두 팀이 같은 확률로 이기는데, 그래서 2분의 1씩의 확률로 이제 한 팀이 이기는데, 그런데 이러한 균형을 얻기 위해서 두 팀이 코인을 250개씩 써서 없애버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두 번째 상황에서처럼 만약에 두 팀이 담합을 하면 결국 결과는 똑같은데, 2분의 1씩의 확률로 이기는 결과는 똑같은데 코인은 하나도 안 쓰니까 사실 두 팀 모두에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뭐 두 팀 모두에게 좋은 상황은 생겨나지 않고, 균형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각 팀이 코인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결과에는 변화가 없는 이러한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에서 두 팀이 돈을 쓰는, 이제 이 250개씩 코인을 쓰는, 이거는 우리가 사실 뭐 전혀 프로덕티브한 뭐 그런 곳에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낭비죠. 웨이스트죠. 그래서 이게 지금 efficiency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균형 하에서는 두 팀마다 250개씩 코인은 날아갔고, 근데 뭐 결과에는 변화가 없어서 이기는 확률은 똑같고,
그래서 결국 이 두 팀 멤버 모두 적은 코인을 갖고 실험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실험 끝나고 나서 받는 돈도 적고, 만약에 이렇게 두 번째 상황처럼 일종의 담합을 할 수 있었으면 결과는 똑같으니까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실험을 종료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세팅에서는 각 팀에서 발생하는 익스펜디처는 웨이스트고, 그래서 익스펜디처가 높으면 이피션시가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좀 이해할 텐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 가면 퍼니시먼트라는 것이 들어오면 익스펜디처가 높아져서 결국 이피션시가 낮아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원래는 퍼블릭 굿 게임에서는 퍼니시먼트가 이피션시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컴피티션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니까 퍼니시먼트가 이피션시를 낮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균형은 250개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에서는 각 팀이 이제 250개씩 이 코인을 쓰는 건데, 자, 먼저 이제 요 선을 볼게요. 자, 이 4대 4라고 돼 있는 거. 자, 이거는 그래서 A팀과 B팀 이제 두 팀이 있는데 각 팀에 4명씩이 있는 거예요. 자, 4명씩이 있고, 이제 그 경우에 그 팀에서 사용한 총 코인의 개수를 이제 좀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250개보다 훨씬 많죠. 지금 보니까 뭐 한 1500개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250이 아니고 250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250보다 훨씬 더 많은 개수의 코인을 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다른 경우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제 오버 익스펜디처 경향이 있다. 그래서 250개를 쓰는 게 균형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더라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각 팀에 한 명씩 있어요.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요 그래프인데 이 경우는 이제 팀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1대1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대1로 싸우는 경우를 보니까 이제 이때도 훨씬 더 많이 쓰더라. 물론 이제 4명보다는 훨씬 작긴 하죠. 4명이 쓰는 거보다는 한 명이 쓰는 게 훨씬 작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각 팀에 한 명씩만 있어서 사실 팀전이 아니고 1대1 경쟁일 때는 보니까 팀으로 싸우는 것보다야 뭐 사실 당연히 훨씬 적긴 한데, 그러나 여전히 250개보다는 훨씬 많이 쓰더라.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요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요 그래프예요. 자, 요 그래프는 뭐냐면, 자, 지금 두 팀이 있는데 A팀하고 B팀이 있는데 A팀은 한 명만 있는 거고 B팀은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팀은 한 명, B팀은 4명이 있는 경우. 자, 이 경우에 지금 파란색 그래프는 이 B팀의 총 코인 개수, 사용 개수를 보여주는 그래프고, 자, 이 빨간 거는 지금 요 그래프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1대4로 싸우는 경우에 지금 A팀의 총 코인 사용 개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근데 A팀은 한 명이고 B팀은 4명이니까 당연히 B팀이 전반적으로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B팀 그래프가 훨씬 높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역시나 이제 오버 익스펜디처 경향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팀에 B팀에 4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한 명이 있는 A팀보다는 이제 돈을 더 많이 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2개 그래프 보면 이제 디클라이닝 트렌드가 있더라. 그래서 팀의 경우에 라운드가 진행이 될수록 코인 사용하는 개수가 점점 줄어들더라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룹의 경우에 조금 더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재밌는 현상이 관측이 됐는데, 사람들이 공평하게 너도 50개 나도 50개 이렇게 코인을 쓴 게 아니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일종의 리더가 있어서 리더가 좀 이끌고 가는, 그리고 좀 프리라이딩 하는 애들도 있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첫 번째 칸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칸을 보면 자, 이제 각 이제 팀에 이제 4명이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명은 되게 많이 하고 굉장히 적게 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코인 쓴 사람 평균 내보니까 한 500개 쓰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사람들 평균 내보니까 한 380개, 그다음에 252개, 코인 제일 적게 쓴 사람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한 182 정도. 그래서 뭐 한 지금 1등하고 4등 꼴찌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한 3-4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팀 내에서 헤테로지니어티가 굉장히 크더라 라는 거. 그래서 4명으로 구성된 팀 내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코인을 사용하면서 팀을 이렇게 이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하나도 안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만 하면서 이렇게 프리라이딩 하면서 묻어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팀 내에서 이제 헤테로지니어티가 이제 굉장히 크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A팀과 B팀이 있는데, A팀에는 1명, B팀에 4명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지금 1명과 4명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래프에서 봤을 때 B팀에 4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총 사용되는 코인의 개수는 이제 당연히 훨씬 많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4명이 있는 팀에 보니까 이렇게 헤테로지니어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팀에서 뭐 한 1,500개, 예를 들어서 뭐 1,500개 B팀 전체로 보니까 1,500개를 썼는데, 그 중에 뭐 아주 상당수를 이제 1명이 이제 많이 돈을 쓰고 있고 굉장히 조금 쓰는 애들도 있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인당 얼마나 코인을 썼는지를 평균을 내보니까 혼자서 쓴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1명과 4명이 싸울 때 4명이 있는 팀이 당연히 전체 코인 사용된 개수는 많은데, 이 각각 사람이 쓴 코인의 개수를 평균을 내보니까 이 1명이 쓴 것보다는 훨씬 적었어요. 이제 그게 이 두 번째. 그래서 1명 있는 팀에서는 이제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많이 쓰는데, 4명이 있는 팀에서는 이제 프리라이딩 하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평균 1인당 코인 사용 개수가 훨씬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니까 이제 이 1명 돈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B팀에서 제일 많이 돈 쓰는 사람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1명 있는 팀에서 코인 쓰는 거 하고 B팀에서 코인 제일 많이 쓰는 사람 코인 사용 개수를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슷했어요. 이 둘 간은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1인당 평균 코인 개수가 떨어지는 거는 결국 이 프리라이딩 하는 것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 제일 많이 코인을 투자하면서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 이제 좀 B팀이 전반적으로 좀 그 1대4로 할 때 좀 B팀이 좀
전체 코인 개수도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뭐 이길 확률도 더 높고 이렇게 좀 팀을 리드하는 리더가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퍼니시먼트를 볼 건데 이제 이거하고 이렇게 보면 이걸 비교해 보면 P라고 돼 있는 게 이제 퍼니시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했더니 이건 4대 4로 4대 4로 이제 싸우는 경우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코인 사용 개수가 코인 사용 개수가 더 많죠. 퍼니시먼트가 있을 때. 그래서 보니까 이제 퍼니시먼트가 있는 경우에 코인 사용 개수가 더 많아지더라. 즉 익스펜디처가 더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자들이 내리는 결론은 앞서 퍼블릭 게임에서는 퍼니시먼트가 이피션시를 높이는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그 퍼블릭 굿에 대한 컴피티션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좀 웨이스트 익스펜디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현실에 꽤 있고 그리고 경쟁으로 인해서 이 퍼니시먼트가 추가가 되면 이러한 경쟁 메커니즘과 맞물려서 이러한 웨이스트 익스펜디처가 더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이피션시가 떨어지는 이러한 이제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퍼블릭 굿 게임에서 퍼니시먼트 메커니즘이 항상 이피션시를 높여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연구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퍼블릭 굿 게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양하게 살펴봤고요. 퍼블릭 굿 게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관련된 연구들도 좀 찾아보면서 또 많이들 학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